오늘 배울 내용이 도함수 활용 3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도함수 활용 1, 2, 3 내용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운 사람들끼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함수 활용 1 단어는 뭘 활용하는 단원이었냐면요. 접선 구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이 도함수 활용해서 구했었고, 도함수 활용 2는 보통 뭐 구하는 문제냐면요. 극대극소 문제.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었고, 뭐 극대극소도 있고 뭐 증가함수 내용도 있었지만 보통 극대극소로 많이 하고요. 도함수 활용 3 내용은요. 여기 있는 책 내용 말고 맨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속도 가속도라고 보통 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 도함수 활용 3는 속도 가속도 내용도 있고 지금 뭐 방정식 활용 내용도 있는데, 일단 요 내용이 새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가볼 거고, 여기 이제 무슨 내용이 좀 섞여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보통 fx라고 하면은 여기 뒤에 x에 관한 식 나오는 거 알죠? 그럼 다시 말하면 쌤이 뭐 f, g, h는 뭐 중요하진 않잖아, 문자는. 그럼 ga라고 하면 뒤에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뭐 a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쌤이랑 속도와 가속도를 하기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위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위치.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위치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xt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타임이니까 시간에 따른 내가 위치가 어딘지 라는 식이기 때문에 xt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고, 당연히 xt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어요? 내려가자. 그럼 봐봐. 수직선에서 이런 표현이야. 쌤이 지금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 0초일 때는 내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0이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1초가 흘렀어. 그럼 내 위치는 어디야? 2의 위치에 있죠. 시간이 흘렀어. 2초야. 나 지금 어디야? 마이너스 4, 6이니까 2죠. 그럼 잘 봐.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제자리에 있던 건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면요. 내가 이 중간에 2분의 5 한번 넣어볼게요. 아니 1.5. 2분의 3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2분의 9죠. 그럼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 나오지. 그럼 그 말은 뭔 말이겠어? 나 1초일 때도 2고 2초일 때도 2여서 이 1초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조금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라고. 그럼 3초일 때는 얼마입니까? 위치가? 0이죠. 그럼 그 말은 뭔 말이야? 0초부터 3초의 움직임을 봤더니 나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고 있죠? 이런 내용이야. 위치라는 게.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움직였는지 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속도와 가속도는 언제 나오냐면요. 잘 봐. 위치를 뭐 해버리면 속도가 나오냐면요.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간 변화율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순간이라는 표현을 빼서 보통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데,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예요. 근데 잘 봐. 순간 변화율은 우리가 앞에 도함수 활용 1, 2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순간 변화율과 무슨 내용이 똑같아요?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그냥 미분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결론은 위치를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속도의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t 더하기 3이 나오고요. 속도는 문자를 뭐로 쓰기로 했냐면요. v라고 쓰기로 했어요. v라고. 그래서 다시 요 시간에 대한 속도를 구해줄게. 잘 봐.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1. 2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3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그럼 봐봐. 1초, 2초를 비교했을 때 양수였다가 음수였잖아요. 근데 봐봐. 아까 우리가 이 움직임을 보면은 0초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분명 어느 순간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겠죠. 근데 지금 1초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왜냐면 1초, 2분의 3초, 2초를 비교해보면은 여기에서 여기 있다가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쌤이 1초에서 2분의 3초 이렇게 움직였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양수가 나온 거야. 근데 이렇게 2초랑 3초 잘 봐요. 2초랑 3초. 2분의 3초일 때 위치가 2분의 9였잖아요. 근데 2분의 3초일 때 2분의 9였는데 2초일 때는 2였고 3초일 때 위치가 0이었잖아요. 그럼 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얼마 나온 거예요? 음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그럼 이게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었다는 건 중간에 뭐가 있었겠어요? 0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속도가 0인 점을 우리가 뭐 한다고 하냐면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거 혹시 무슨 말인지 갑니까? 왜 아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림 맞죠?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위치를 찍어보니까 그러면 언제 속도가 0이었다는 거야? 0 되는 게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그럼 아까 2분의 3초 2분의 9일 때 딱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움직이니까 위치가 지금 음수 쪽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와 가속도에서 좀 한 가지 알아줘야 되는 내용이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 음수면 왼쪽인데 속도가 0인 지점이 언제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보통 거꾸로 많이 물어봐요. 운동 방향이 바뀐 지점이 어디야? 그러면 속도가 0인 점이에요. 알겠죠?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너네 갑자기 턴 바꿀 수 있어요? 오른쪽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후진이 되지만 차로 따지면은 오른쪽으로 가다가 운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차했다가 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차를 돌려서.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한 번 서야 돼요. 근데 속도가 0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랑 조금 비슷한 말 속력이라는 표현 알죠? 속력 언제 많이 들어봤어요? 자동차 속력. 근데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 별거 없고요. 속력은 누구냐면요.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너네 자동차 속력 보면은 계기판 보면은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셈이랑 구한 속력은 양수일 수 있고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속도는 둘 다 가능하지만 속력은 절대값 씌워주면 되고 그 다음 속도와 가속도 단위라고 했잖아요. 가속도는요 별거 없습니다. 속도를 미분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속도의 순간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야. 알겠죠? 얘는 그냥 용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용어. 그래서 이 속도의 변화율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가속도는 기호를 보통 A라고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속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풀자.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가속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풀자.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위치에서 나온 거다. 이게 이 식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요게 도함수 활용 3 내용이고 처음 배우는 내용이고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외워서 푸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요 미분 관계만 외워주면 돼요. 미분 관계만. 알겠죠? 그럼 잘 봐. 맨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위에 표현이 뭐야? 잠깐만. 요 위에 표현이 뭐예요? 요 시간에 따른 위치라고 써있죠. 그럼 이 표현이 쌤이 아까 설정했던 요거야. 위치. 근데 지금 맨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t가 1에서 1초에서의 속도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위치를 뭐 하면 속도가 나온다고요? 미분. 그러면 저기서 속도의 식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6t가 돼버리겠죠. 그럼 이 식에서 그냥 1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 3. 가속도는 뭐겠어요? 속도 미분.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6t 더하기 6 찍고 3 대입. 그럼 이제 봐봐. 39번 내용은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 언제 바뀐다고요? 속도가 0일 때. 그럼 속도가 0 있어요? 이게 아까 속도식이었잖아요. 이게 0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3t로 묶으면 t-2 맞아요? 그럼 0이랑 2 나오죠. 근데 0초는 뭐야? 0초는 출발하기도 전이야. 그러면 출발은 안 했으니까 다시 속도가 0이겠죠. 근데 2초일 때는 출발하고 나선데 속도가 0인 이유가 운동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각이라니까 그때 시간을 물어보는 거고. 알겠죠? 이 내용이고 지금 뭘 좀 말해주고 싶냐면 여기 지금 밑에 고무줄 길이의 변화율 밑에도 건널비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잘 봐. 속도와 가속도는 단지 위치의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 속도인데 얘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시오라는 말 대신
속도를 구하시라는 말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용어가 없어요. 위치만 이름이 있어.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여기서 길이가 누구 써요? 이게 길이잖아. 그럼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얘를 뭐 해달라는 거냐? 얘를 미분해달라는 거예요. 미분. 그럼 이게 길이의 변화율이야. 근데 몇 초일 때? t가 2일 때. 그럼 2만 집어넣으면 돼. 그럼 이게 다 무슨 내용이겠어요? 반지름이 0.1t래요. 건널비의 변화율. 그 뭐라고요? 건널비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야? 4 파이 r 제곱. 그럼 이거 미분하면 되잖아. 그럼 그게 건널비의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부피의 변화율. 부피 구하는 거예요. 3분의 4 파이의 0.1t 세제곱. 부피의 변화율 미분한 다음에 10 집어넣으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변화율이라는 표현은 미분해달라는 건데 다만 두 가지. 위치의 변화율을 그냥 속도라는 이름을 붙이자.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는 이름을 붙이자 라고 해서 이름이 나온 것뿐. 그래서 우리는 속도랑 가속도가 나오면 그냥 빨리 뭐 하자? 위치를 미분하고 속도를 미분해서 풀자라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잘 듣고 외워주면 되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은 쌤이 만약에 어떤 3차 방정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만약에 문제 세들아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래. 그럼 근 구할 수 있죠. 왜? 이거 무슨 내용이야? 고1 내용이야. 근데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요. 이게 3차 방정식이지만 이거를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뭐로 해석할 수 있어? 요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같은 표현이 이걸 함수로 그리고 얘를 함수로 그린 다음에 뭐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교점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 기억나세요? 이거 언제 해봤어요? 2차 부등식 때 본 적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 오늘 내용이. 그래서 뭔 말이냐면 이따 뒤에 문제 가면요. 근을 구하라고 하지 않을 거야. 왜? 근은 고1 때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뭘 구하라고 할 거냐면요. 그 교점의 개수. 예를 들어서 뭐 실근이 몇 개인지 허근이 몇 개인지 이런 것만 물어볼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쌤이 이 그래프를 그렸어. 그럼 우리가 이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디 있는지 뭐로 푸냐면은 누굴 활용해서 풀면 돼? 얘랑 얘를 활용해서 풀면 되지. 이게 무슨 점이야? 극대 극소잖아. 그래서 약간 앞에 내용은 도함수 활용 2 내용과 똑같아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만약 얘가 뭐 2,3이고 얘가 뭐 5, 마이너스로 쳐볼게. 그럼 x축은 어디 있어요? 이 가운데에 있겠죠. 그럼 근이 몇 개야? 3개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요게 마이너스 이리 봐보자. 이게 만약에 2라고 쳐볼게. 그럼 x축이 어디 있겠어요? x축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겠네? 맞죠? 그럼 얘는 교점을 몇 개로 보는 거야? 1개로 보는 거지. 하나의 실근과 나머지는 2개의 허근으로. 왜? 3차 방정식이나 근이 3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는 실근이니까 나머지는 뭐야? 허근인 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잘 봐요. 여기서 끝나면 이제 쉽잖아. 여기서 뭐가 들어오냐면은 갑자기 이렇게 껴버린다. 문자가. 근데 이것도 뭐로 커버칠 수 있냐면 얘를 넘겨버리면 되죠. 왜? 이 K 때문에 우리가 식이 어려워졌으면 이거는 함수 그릴 줄 알잖아. 똑같이 어떻게 그리면 돼? 뭐 도함수 이용해서 극대극소 따고 함수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로 봐주는 거야? 얘도 어떤 상수일 거니까 y는 k로 보지 않을까? 그럼 y는 k랑 또 뭐예요? 어떤 함수일 거니까. 상수함수일 거니까. 그러면 얘보다 큰지 작은지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 방정식 활용, 부등식 활용에 나와 있지만 결국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고 K랑 비교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 문제로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도함수 활용 3 내용은 속도, 가속도만 처음 배운 내용이고 여기 내용은 아마 문제 풀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알 거야. 알겠죠? 가볼게요. 봐봐. 지금 방정식 문제잖아. 근데 쌤이랑 관점을 바꿔서 뭐를 풀자고요? 얘 K 넘기는 거야. 그 다음 이 4차 함수를 그려보자는 거죠. 그럼 이거 4차 함수 어떻게 그려요? 미분해서 도함수 이용해서 그려야겠죠. 그럼 도함수 얼마입니까?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4 맞아요? 그럼 12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맞죠?
지금 대나 숫자가 이거 빼먹었다 여기. 마이너스 2까지. 그럼 지금은 얘는 그 인수정리보다는 이거 두 개 묶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에 거 x제곱 묶으면 x 마이너스 2 맞죠? 뒤에 거 마이너스 묶으면 x 마이너스 2 맞죠? 그럼 이거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맞죠? 이게 다 앞에 내용이야 맞죠? 아직까지. 그럼 이거 도함수 안 그리고 그릴게요. 4차 함수 무조건 무슨 모양? 양수니까 요 모양 맞죠? 그러면 요 순서대로 우리가 극대극소를 구한 거잖아. 이 얼마야? 2 마일 1이니까 마이너스 1 2 맞아요? 그럼 이때 문제는 이거라고. 얘랑 누구의 교점을 궁금한 거예요? y는 k. y는 k. 그럼 y는 k는 뭐야? 어떤 상수함수야. 그럼 너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직 좌표를 안 땄으니까 이 y는 k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만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근이 나오냐면요. 봐봐요. 중근 어디 있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돼. 근데 일단 얘 이해 가요? 이거 지나면 여기에 y는 k 있으면 어때? 두 개의 실근과 중근이 있잖아. 그럼 그 말은 뭔 말이겠어? 이 1일 때 값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함수 값을. 왜냐면 1일 때 y 값이 k여야만 이걸 지날 거잖아. 그럼 더 중요한 건 뭐겠어? 여기에서 너네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알아줘야 돼요. 왜? 일단 구하고 볼게요. 구하고 설명 더 이어서 가볼게. 넣어봅시다. 얘까지 갈 거니까. 얘는 함수에 집어넣어야 돼요. 왼쪽에 k 넘긴 거. 마이너스를 넣을까요? 3, 8, 마육, 마이너스 24. 그럼 11인가? 마이너스 32고 마이너스 19. 1은 홀수차 수 바뀌면 되지 않을까? 요거 3이랑 마이너스 똑같고 마이너스 8이랑 24까지 13. 2 넣어볼게요. 16, 48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24 더하기 24 마이너스 16. 그럼 잘 봐. 정확한 디테일은 누가 더 낮아요? 얘가 더 낮죠? 그럼 그림은 요렇게 그려야 되는 거 맞지? 요렇게. 그러면 이 y는 k가 또 어디에 있어도 하나의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만날 수 있겠어? 여기까지 돼버리잖아. 그럼 k가 뭐일 때랑 13일 때랑 마이너스 16일 때 둘 다 된다는 거죠. 답이 안 맞네? 뭐 계산 틀렸나 보다. 안 들려. 어디? 이거 두 개 중에 뭐? 16에 24 더해야 돼요. 아, 16에 24 더해. 24를 더해요? 그래? 이게 틀렸다고? 2 넣으면 16, 48, 64, 4, 6, 24. 아, 이걸 24로 갔나? 아, 그랬나? 그럼 24 더해? 그럼 이거 더 낫네? 8이면? 이게 마이너스 88에 얘는 96이잖아. 그럼 8이네. 아, 맞구나. 그만. 얘랑 얘 지날 때 그럼 8이랑 13 더하면 21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너네가 분명 2차 부등식 어려운 문제 같은 거 이렇게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을 때 무시하고 너네가 x로 함수를 다 그린 다음에 이 k를 상황에 맞게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쌤이 뭐 뒤에 문제 물론 문제 있겠지만 나온 김에 가면은 여기서 만약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고 싶어. 그럼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 혹시? 선을 그었는데 4점에서 만나야 돼. 어디 통과해야 돼요? 여기 가운데 통과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누구랑 누구 사이겠어? 13과 8 사이 이렇게. 뭐 아니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2개의 실근과 2개의 허근. 허근이라는 건 근이 없는 거니까 만나면 안 돼. 어디 있을까? 2개의 실근과 허근.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2개의 허근이겠죠? 4차 방정식이니까. 어디 있겠어요? 2점에서 만나는데 어디 있어? 여기. 정확히 말하면 얘들아 어디랑 어디 사이겠냐? 8과 마이너스 19 사이겠죠. 여기랑 어디도 있어요? 위에도 여기도.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푸는 거다. 그래서 뭐 도함수 활용 3 내용이라고 보다는 그냥 2 내용의 좀 활용인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자. 저거 일단 똑같이 접근할 수 있겠죠, 얘들아? P 넘길게요.
그럼 쌤한테 이제 우리한테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이 함수 그려줘, 이 함수 그려줘, 교점 구할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정확하게 그려보자. 그럼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6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까지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까지 도함수 안 그릴게요. 알겠죠? 또 3차 함수 그려주시고요. 여기 순서대로 마이너스 2와 1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잘 봐. 여기서 아까랑 좀 다르게 어떤 내용이 추가되냐면요. 양근과 음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저게 뭐야? 양수인근, 음수인근이야. 그럼 누가 중요해? 양수, 음수는 0이 결정해주죠. 그럼 누굴 구해줘야 돼요? x가 0, y축을 구워줘야죠. y축. 그래서 y축일 때 얼마인지까지 중요한데 다행히 얼마예요? 0,0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모양일 것 같고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더 중요하냐? 요점좌표와 요점좌표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또 구하고 설명 이어서 가볼게요. 1 먼저 넣을게요. 1은 얼마? 2,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는 얼마? 마이너스 4인가? 20까지. 그럼 볼게요. 괜찮죠? 20이랑 마이너스 7이니까. 그럼 그때 내가 누구를 그을 거라고요? 어떤 y는 마이너스 p라는 선. 얘를 여기랑 만나게 그릴 건데 흰 색깔이랑 얘랑 교점이 양근 1개, 음근 2개이고 싶대요. 그러면 그래프가 또 이어지는 거니까 어디를 지나야만 양근 1개, 음근 2개가 나오냐면요. 여기 어때? 양근 1개, 음근 2개잖아. 맞죠? 그럼 어디만 돼? 여기만 되겠죠. 여기만. 그럼 식을 뭐라고 써줘야 돼요? 0부터 20 사이. 누가? 마이너스 p가. 그럼 p는 0과 마이너스 20 사이겠죠.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푸는 겁니다. 네. 여기도 볼게요. 그냥 방정식이지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누구? n 있죠? n. 처리 좀 할게. 알겠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 도함수고요. 요거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까지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까지 아까 똑같이 그릴게요. 그럼 3차 함수 또 그려주시고 여기 순서대로 마이너스 2일 거고 여기 4일 거고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점을 미리 따고 그려도 돼요. 알겠죠? 대충 그린 거지만 점을 먼저 따고 정확하게 그려도 됩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팔 마이너스 12 48까지 여기 20이거든요 28 4 집어넣어볼게요. 오 4요? 64 잠깐만 16이니까 48 마이너스 90 64 16 네 가보자. 여기 지금 계산 어떻게 할까? 계산은 얘 먼저 할까? 32로 마이너스 80까지 엄청 길어요. 숫자 그 함수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누굴 그을 거야? y는 마이너스 n을 그을 거죠. 그럼 봐봐 아까 말했잖아.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시근이 나오려면은 그냥 딱 어디 통과하면 돼요? 여기 사이 그냥 쭉 통과하면 근 하나 둘 세 개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디를 만나게 되면 이런 데를 만나게 되면은 세실근은 맞지만 중근과 한가 두 개로 보는 거고요. 여기를 지나게 되면은 한 개와 두 개의 허근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 사이를 통과해야겠죠. 그래서 계속 쌤이 이 값을 구하는 거야. 그 값을 구하는 거니까 완전 도함수랑 투 내용이라는 거죠. 누구랑 누구 사이? 얘와 얘 사이. 누가? 마이너스 n이. 사이야? 만나면 안 돼요, 저거. 그럼 n은 얼마? 80과 마이너스 28. 그러면 최대 최소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79 마이너스 27 더하면 52까지. 볼게요. 여기 지금 문제 보면 얘들아 잘 봐요. 충분히 이렇게 풀까 유도할 수 있어요. 왜? 두 함수의 교점 궁금하대. 그럼 뭐 해야 돼? 연립해야죠.
그 대신 연립을 어떻게 하겠어? 갖다가 놓을 건데 누구만 넘어가겠어요? 마이너스 9x만 넘어가겠죠. 왜?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쯤에 우리가 그래프를 많이 그리다 보니까 무슨 내용까지 알면 좋냐면 너네 원래 3차 함수 보자마자 무조건 뭐 해버려요? 그냥 바로 미분 때려버리죠. 아무것도 안 보고, 맞지? 도함수 이용해서 쌤이랑 공부했으니까. 아까도 맞는데 뭘 좀 말해주고 싶냐면 마섭이랑 마일 맞죠? 그럼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 배웠던 게 마삼이랑 마이너스를 찍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 맞죠? 그래서 쌤이 아까 계속 이렇게 그리고 마삼과 마이너스만 찍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쉬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왜 구하기 쉽냐면 x로 묶은 다음 봐봐. 뒤에 누구예요?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것도 물론 맞지만 이 방정식의 근 x축과의 교점이 누구랑 누구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과 0. 근데 마이너스 3이 중근인 거니까 얘는 무조건 이 모양이라는 거죠. 오른쪽이 뭐일 수밖에 없어? 오른쪽이 0까지 이렇게. 극대극소는 우리가 앞단원 배운 거고 함수 방정식 근 구해보니까 마3이랑 0이 지나야겠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게 끝이야 이제. 요 내용으로 푸는 건데 여기서 봐봐요. 또 이제 뭐래? 아까 했던 내용. 누가 K가 이 그래프와 세 점에서 만나고 싶대요. 그럼 어디서 만나야 돼요? 또 누구랑 누구 사이야? 여기 사이. 그럼 누가 필요해? 얘는 이미 0이잖아. 그럼 얘 구해야죠.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Y값 어디다가? 함수에다가 마일 6 마구 마사. 누구는요? Y는 K는 누구랑 누구 사이? 0과 마이너스 4 사이. 범위 끝. 여기서 여기 볼게요. 지금 중간에 무슨 내용 나오면 접선 내용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아까도 말해줬지만 접선 무슨 내용? 도함수 활용 원단원 맞지? 그래서 도함수 활용 원단원 원 내용 볼 건데 지금 잘 보면 무슨 점이라고 써 있어요? 밖의 점. 하필 세 번째 유형이거든요. 우리 밖의 점과 기울기 주어질 때 뭐 떠서 표기를 했었죠? 접점. 그래서 접점 딸 겁니다. t, t제곱 마이너스 kt 세팅 여기 1,1 세팅. 그래서 우리 이 접점 가지고 뭐 구했었냐면요. 두 가지 구할 거예요. 뭐 구할 거냐면요. 요 두 점의 평균 변화율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땡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1은 곱하면요 3t 세제곱 순서대로 갈게. 3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k까지. 요거 정리할 건데요. 마이너스 kt 지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유형처럼 상수한 k만 남기고 남은 정리할 건데 쌤은 최고차항 양수 선호하기 때문에 k 넘길게요. 1이랑 3이어서. 그러면 조금 접선 문제 추가됐지만 마지막은 결국 아까랑 똑같아요. 함수 그려서 마이너스 k 상수함수 그려서 뭐 이고 싶대요? 접선이 2개 나오고 싶대. 그럼 접점이 2개면 되잖아. 접점이 2개려면 t가 몇 개 나와야 돼요? t가 2개 나오면 되겠죠. 가볼까요?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도함수 이용해서 6t 제곱 마이너스 6t 6t에 t-1까지.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무조건 이런 모양을 띌 거고 0부터 1까지. 0 집어넣으면 얼마? 1이고요. 1 집어넣으면 얼마? 0이네요. 맞죠? 이 상태로.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가도 될 것 같죠? 바로 가볼게요. 뭐 그래프 더 자세히 그래프는 없어가지고 이 한 칸으로 좀 봐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잘 봐. 이 상황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굴 그릴 거야? y는 마이너스 k를 그을 건데 교점이 3개 생기면은 교점이 3개 생기면은
접점이 3개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접선이 2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접점이 2개. 얘랑 이 흰색깔 그래프랑 교점이 2개 나와야 돼. 그럼 어디라고 했어? 여기. 그럼 y는 마이너스 k가 누구일 때? 0일 때랑 누구일 때? 1일 때랑. 근데 아까 문제 봤더니 k는 0이면 안 된대요. k는 마이너스 k는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1까지만. 네. 여기 부등식도 보겠습니다. 부등식도 보면 애들 알겠지만 뭐 별거 없죠. 왜? 너네 2차 부등식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하죠. 인수분해에서 일단 뭘 구해? 근 구하지. 그럼 여기까지 그냥 못 푼 거야? 방정식 푼 거잖아. 그 다음에 외워버렸죠. 0 이상이야? 양수야? 그러면 양끝각 이렇게. 근데 왜 그런 거야? 아마 처음 알려줄 때 그래프 다 그려서 알려줬을 거예요. 왜? 이 그래프 그리죠? 교점이 4랑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분명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게 뭐라고요? 0 이상이니까 어디랑 어디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체크하는 거니까 근이 4 이상과 마이너스 1 이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귀찮으니까 이제 외워버린 거고. 똑같다고. 3차 함수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는 마이너스 k 넘겨서 접근할 거고요. 이걸 일단 그리자는 거죠. 이 그래프를. 알겠죠? 그릴게요. 그럼 도함수 이용해서 풀어야겠죠? 6x 세제곱 마이너스 18x 제곱 더하기 24까지 6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까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될 것 같은데? 1 마일 마사 4 마사까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3차 함수가 도함수면 그래프 그려줄 거예요. 도함수 그려볼게요. 어때요? 마이너스 1 근 하나 2 중근 하나 그럼 뚫고 올라간 다음에 튕겨가. 그럼 그때 도함수 0이 되는 값이 극대극소의 후보인데 여기서 나와 안 나와요? 뿔뿔이니까 안 나오고요. 어디서밖에 안 나옵니까?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외운 게 뭐예요? f'x가 음수면 감소, 양수면 증가, 0이면 접선의 기울기 0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은 무조건 뭐겠어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내려가다가 이 점 찍고 바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2일 때 접선의 기울기 0 한번 체크, 이런 모양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봐봐, 이 모양이 얘야. 어렵지 않아요? 이 그래프가 연두색인데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k 이상이고 싶다고 하잖아. 마이너스 k 뭐라고요? 상수함수. 그럼 이 모양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k가 이 연두색 함수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k 이상의 모든 함수가 그려질 거니까. 그럼 이 함수 중에서 얘랑 누굴 비교하는 거냐면요, 이 함수 중에 제일 낮은 값이랑 비교하는 거죠. 근데 제일 낮은 값이 얼마예요? 극소값. 극소값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y값 구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 저기 집어넣을까요? 2분의 3, 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8, 2분의 마이너스 36,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3이고요. 말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얘 위치가 얘인데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3이 마이너스 k보다 이상, 이렇게. 그럼 k는 2분의 33 이하, 이상. 그럼 최소값은 2분의 33이 돼버리겠죠. 알겠죠? 부등식도 똑같다. 가볼게요. 어떻게 할게요? K 넘기고 문제 풀 거죠? 근데 이런 거 쌤 잘 봐. 이런 거는 그래프 디테일까지 바로 살려보자는 거야. 이거 되죠 바로. 그럼 근 누구랑 누구 나와? 0이랑 6 나오지. 0이 뭐야? 중근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아니었으면 안 알려주겠는데 나중에 요거를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여기를. 극대, 극소 모양을. 그래서 지금은 요게 4일 거거든요. 근데 봐봐, 이제 4 나올 거야. 이거 미분할게요. 얼마 나와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나오죠.
3x에 x 마이너스 4 나오지. 그럼 원래 우리 이 모양 어떻게 풀었었겠어? 이렇게 정확히 못 그리고 0이랑 4야? 대충 그리고 0, 4 썼겠죠. 원래는. 근데 원래 함수가 인수분해에서 근도 잘 보이고 정확히 그린 다음에 선생님이 살짝 힌트 줬잖아요. 어차피 얘를 구할 수 있기도 하고.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하는 건데 아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할 때는. 알겠죠? 그래서 기말고사 할 때 다시 알려줄게요. 요 내용이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범위가 잘려져 있네. 어디부터? 1부터 3까지 나머지 다 필요 없어. 어디만? 여기만 볼 거래. 여기만. 그래프를 딱 이 부분만 볼 거래. 그럼 이 구간이 누구보다 크고 싶은 거예요? 마이너스 K보다. 그럼 이런 거 분명 2차 함수, 2차 부등식 해본 적이 있다. 2차 함수 범위 잘랐을 때 얘가 얘보다 크고 싶대. 그럼 누구랑 비교하면 돼? 요 두 개 중에 작은 값이랑 비교하면 되잖아. 요것 중에 작은 게, 요것 중에 제일 작은 게 얘보다 크면 되니까. 그럼 이게 얼마예요? 3일 때 y값 아니에요? 3일 때 y값 3 집어넣을게요. 음수 나오겠는데? 27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27. 그 다음 잘 봐줘. 얘 빵구 뚫렸다? 얘 등호도 없기도 해요. 맞죠? 그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K가 여기에 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노란색보다 위에 부분에 연두색 다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 K는 27 이상까지. 네, 또 볼게요. 아까 문제 똑같죠? 함수 그려서 범위 잘라서 풀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도함수 구하기에는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아서 1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6에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갈게요. 함수 대충 그려. 마이너스 2분의 1 체크. 근데 범위 바로 자를게요. 이제 어디 잘라달래? 마이너스 1 이상. 그럼 연두색을 봤을 때 누구보다? K보다 항상 위에 있고 싶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게티가 있죠. 무슨 오게티가 있어? 이 연두색 그래프 중에서 누가 제일 낮아?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대입을 해서 구해야죠. 근데 지금 뭐 그림상 1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 있어요. 맞죠? 쌤 그림 믿지 말라는겨. 1부터 될까요? 1부터 4 빼기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내면 마4 마3 6까지. 결론은 얘가 1 넣었을 때인데 1 넣었을 때도 작네. 맞지?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5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5 이하. 그래서 K는 최대값 마이너스 5겠죠. 지금은 부등식에도 등호 들어가 있고 여기도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같다고 풀 수 있었겠죠. 다음에 보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아까 배웠던 속도 가속도 내용이 알겠죠?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너네가 식을 만들어서 푸는 건데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게 이 문제 읽고 너네 부등식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 같아요? fx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대. 그럼 뭐야? 뭐 풀면 돼요? 크다 풀면 되죠. 그냥 fx가 gx보다 크다 이거 풀면 되는데 그럼 위쪽에 있는 거니까. 뭔지 알죠? 우리 뭐 그 앞에서 해봤는데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뭐 이렇게 fx 그려져 있고선 여기 뭐 gx 그려져 있고. 그럼 지금 여기 구간 있잖아요. 여기 구간. 이런 구간. 그럼 또 있어. 이 정도만. 여기 지금 여기 x값을 봤을 때 누가 더 큰 거야? fx가 더 위에 있는 거 맞죠? fx가 흰 색깔이야. 여기 구간은 fx가 위에 있잖아. 그럼 그때 이 라인과 이 라인을 y값에 비교했을 때는 fx가 gx보다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을 공부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위에 있다는 거는 크다. 아래에 있다는 건 작다로 푸시면 되고요. 이걸 너네가 대입해서 완성해보면 또 아까 했던 어떤 식이 나올 수 있냐면 gx에는 마이너스 a 냅둬주시고요. 나머지 넘기겠습니다. 4창
3창 지워졌어요. 2창, 1창까지. 네,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함수 그려야 되니까 도함수 이용해서 풀게요. 될까 안 될까? 잠깐만. 숫자가 틀렸나? 왠지 1, 약간 마이너스랑 1로 돼야 되는 라인 같은데 마이너스 1이면 안타깝게 안 되죠. 그럼 뭐 틀렸나 봐. 잠깐만 위에 볼게. x 대제곱 여기 틀렸어? 그렇군요. 요거네요. 그럼 뭐 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1내면 되죠. 맞죠? 요 놈 왠지 하나 더 있을 것 같지 않냐? 지금 x-2에 x 플러스 1인데 여기 우리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누가? 도함수가 2랑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갔는데 마이너스 1 중근이에요. 그럼 뭐야? 튕겨. 도함수 그린 거예요. 극과 후보 체크. 안 생기죠? 여기는 극소 챙길 거고요. 그럼 가볼게요. 잘 봐. 우리 도함수 그래프 해석해 본 적 있어요? 도함수 그래프가 음수면 그래프는 감소입니다. 쭉 내려가 주세요. 0 체크. 쭉 내려가. 근데 여기 기준으로 이제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 쭉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누구다? 얘다. 얘보다 마이너스 a가 더 작고 싶대. 그럼 마이너스 a 여기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a는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방쌤이 구한 4차 함수랑 비교할 건데 제일 낮은 값 가지고 와주셔야죠. 누구예요? 여기. 얼마? 2일 때 y값 16 마이너스 24 16 마이너스 24보다 아래로 푸는 거고요. 체크하면은 등호 없어요.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안 되고요. 무조건 작아야 되기 때문에 작다로 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A는 24보다 크다까지. 됐어? 이제 이렇게 푸는 내용이고요. 아까 도함수 활용 3 내용, 속도와 가속도 내용 가보겠습니다. 일단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맨 위에 쭉 읽어보면 얘들아 여기 이렇게 위치 나와 있잖아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나 지금 처음 위치 얼마야? 0인 거지? t 0일 때? 근데 t 1일 때 일단 위치 얼마야? 1 집어넣으면 1 빼기 4 더하기 4니까 1 2일 때 얼마야? 8 마이너스 16 8 0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야. 그냥 시간에 따른 위치 알려준 거고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마지막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전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가 궁금하대요. 이 순간이라는 건 몇 초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요 시기 위치인데 원점은 위치가 어디예요? 원점은 x가 0일 때잖아. 그러면 0일 때 t값이 궁금하다는 거야. t값이 t로 묶을게. 바로 나오네. 그러면 0초는 의미 없고요. 출발하기 전이니까 2초. 그러면 전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2초라는 거야. 그때 속도가 궁금하대. 속도 어떻게 달라고요? 위치의 변화예요. 위치 미분해. 그냥 여기에 2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용어만 있을 뿐 어렵지 않다. 이거 하나씩 더 해줄게요. 용어가 좀 어려운 거여서. 이것도 봐봐. 너 내가 이 용어만 잘 외워놓고 이해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진짜. 이 말하는 게 뭐냐 이게. t에 3 넣어줘. 어떤 시계? 속도 시계. 그때 13 나왔대. 그럼 속도 얼마라고요? 위치 미분. 여기에 뭐 늘어나는 거라고요? 3 넣으면 된다는 거야. 3. 3 넣으면 얼마야? 9, 2, 18 27 6a 마이너스 2가 얼마라는 거예요? 13 25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5. 그럼 6a 얼마야? 마이너스 12. 그럼 a는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볼게. 혹시 가속도 뭐인지 기억나요? 속도 미분하면 돼요. 그럼 잘 봐. 이제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가속도에서 뭐 추가적으로 있잖아요. 일단 천천히. 이거 기억나갈까?
속도가 4인 순간이라는 게 몇 초냐고 알려주는 거야. 그걸 구해서 대입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속도가 4인 걸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속도 구해볼게요. 얼마입니까?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이 4일 때 풀겠습니다. 넘어간 마이너스 12 체크해주세요. 6에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까지 t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1까지 2 마이너스 1까지 시간인데 음수 과거 그러면 얘가 2야 2야 오케이. 그럼 가속도 구할 거야. 방금 구한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가속도? 12t 마이너스 6에다가 2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할 수 있겠죠? 네, 이것도 천천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전피의 가속도가 0일 때 위치가 35래. 천천히 읽어봐. 네가 위치식이야. 그럼 우리 지금 가속도가 0일 때 어떤 순간을 줬을 거예요. 가속도를 구해서 0인 값을 구해. 그 순간일 때 위치가 얼마라는 거야? 35라는 거죠. 그럼 빨리 가속도를 구해줘야 되니까 뭐 해줘야 돼요? 두 번 미분. 알겠죠? 갈게요. 두 번 미분하면 첫 번째 요거 나오는 거 맞죠? 한 번 더 미분할게요. 요거 나오는 거 맞죠? 속도 가속도 0이 되는 순간 얼마? t가 3일 때. 그때 위치니까요 3을 집어 넣으라는 거죠. 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1 더하기 k가 35니까요 넘어가면 56까지. 알겠죠? 그래서 쌤이 그 위치 미분, 속도 미분 알려줬었고요. 이 속도와 가속도 중에서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렇게 이 문제에서 나오는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해해 보시고 외워주시고요. 운동 방향 언제 바뀐다고요? 속도가 0일 때. 그럼 빨리 지금 우리가 뭐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출발 후에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대. 그러면 분명 너네가 속도를 구하면은 그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 나오는 게 맞잖아요. 일단 구해도 되죠? 그거 구하는 거 맞는 거 같거든요? 누구 나와요? 1초일 때, 3초일 때 운동 방향 바뀌는 거 맞죠? 그 순간에 위치 구해야 달래. 그럼 아까 위치 어떻게 구했어요? 이 t 값을 저기 x에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넣을게요. 1 넣으면 1 마유 9. 에? 3 넣게 27 마이너스 54 27 0이야. 그럼 4랑 0 사이 거리니까 4까지. 대입 틀리면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요. 알겠죠? 보자. 이거는 이제 좀 약간 활용 같은 건데 충분히 또 이해할 만합니다. 너네 그 열차, 뭐 기차든 지하철이든 타본 적 있잖아요? 잘 봐요. 이게 이제 열차가 쭉 움직이는 거리래. 1초 시간 동안. 근데 이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차로도 이해도 돼요. 너네가 차나 기차를 세우고 싶어. 그럼 바로 브레이크를 땡긴다고 쓰냐? 안 쓰죠. 속력이 줄면서 약간 이동거리가 있잖아요. 제동거리. 그럼 지금 원하는 뭐냐면요.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인데 너네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요. 정지했어. 문수야. 속도가 몇이에요 그러면? 정지했으면? 속도가 0이죠. 그럼 내가 딱 브레이크를 밟고 이 실제로 멈출 때까지 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간이 얼마냐면요. 속도가 0일 때 시간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언제 0이에요? 구해야지 뭐.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미분 12 좀 암산돼? 마이너스 0.8t 맞아요? 내려올 거니까. 그러면 12 마이너스 5분의 4t죠. 그럼 12는 5분의 4t니까 4분의 5죠. 그럼 얼마야? 15초. 그럴싸하지. 기차니까. 15초 동안 움직이는 거죠. 그럼 그때 거리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내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딱 차가 멈추려면요 15초 동안 계속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그 15초를 대입해야 내가 15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이 문제 15를 직접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해 주시고요. 오른쪽은 들어온 게 아니고요 10분의 4니까 다행히 5분의 2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5제곱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 칠 수 있긴 하죠. 어떻게? 이거 지우면 3
그래서 여기는 12 곱하기 15고 뒤에 거는 6 곱하기 1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해 주시고요. 밑에 까먹었다 하나. 이거 봐봐요. 지금 여기 도함수 활용 3 단원에 있는 문제지만 이 문제는 2차 함수 문제랑 똑같습니다. 한번 해석해 보시면요. 지면에서 우리가 처음 속도 20m/s로 지면과 수직하게 쏘아 올렸어요. 로켓을. 슝. 그럼 계속 올라가? 아니잖아. 분명 힘 딸려서 최고점 찍다가 슝 내려올 거 아니야. 이 모양이 무슨 모양과 똑같아요? 포물선 모양, 2차 함수 모양. 그럼 언제가 최대 높이예요? 꼭지점일 때. 그럼 이거 그냥 꼭지점의 y좌표 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냐? 잘 봐. 꼭지점일 때 접선의 기울기 어때요? 0. 그럼 접선의 기울기 0인 건 그 다음에 봐봐. 이게 최대값으로 보이지만 다시 보면은 극대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증가가 감소하니까 극대예요. 그럼 극대이기 때문에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t 얼마야? 2 나오잖아. 근데 실제로 잡아야 되라 이거. y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0x라고 선생님 써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5로 묶어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잖아. 그럼 이 무조건 뭐 나와야 돼?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어서 x가 2일 때 꼭지점 아니에요? 그럼 똑같잖아. 근데 2일 때 높이 물어봤기 때문에 2일 때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40 빼기 20까지. 그래서 하면 20m. 알겠죠? 이딴 거 틀려오지 마시고요. 여기도 똑같이 해석이 있거든요. 근데 잘 봐봐. 저기 문제 보셔도 되고 X축, Y축에 체크되어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시간에 따른 위치, 속도, 가속도기 때문에 보통 X축은 T 줄 거고요. Y축 지금 VT 써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봤더니 VT 뭐랑 똑같아요? 속도. 그럼 그 말은 뭔 말이야? 우리 위치를 미분해야 속도니까요. 얘는 도함수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천천히 가볼게. 일단 순서대로 가보자. 우리 이거 먼저 좀 풀어볼게요. 근데 얘는 뭐 얘도 어렵진 않긴 한데 좀 다른 내용이어서 이렇게 둘 먼저 가볼게요. 첫 번째,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이게 속도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D부터 E까지 볼게. 여기죠. 속도가 커지고 있어? Y 값이 커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D부터 E까지 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속도가 증가하는 게 맞죠. T는 F. 봐봐. 정지에 있다는 건 속도가 0일 때라는 거야. 근데 속도가 지금 0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속도를 유지하고 달리고 있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약간 이 그림을 보면은 속도니까 차랑 똑같아. 차랑. 왜? 오늘 차 타자마자 바로 100km 달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 속도를 점점점 올리면서 그 고속도로 타면 계속 100km 유지하잖아요. 그럼 이제 속도를 줄여야만 차가 쓸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상수함수라고 해서 속도가 이제 멈춘 게 아니고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란 내용이라는 거 하는 거고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니까. 그다음에 기억나요? 운동 방향 바뀌는 거. 언제 바뀐다고요? 속도가 0일 때. 속도 언제 0이에요? 여기랑 여기. 앞엔 제외시키는 거니까. 그럼 쌤이 1번, 3번은 왜 뺐냐면요. 잘 이해해 보세요. 아니 요게 속도라며.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속도 미분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도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풀라고. 그러면 가속도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 음리값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감소니까 음수 맞죠. B부터 E까지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 어때요? 양수잖아. 그럼 맞죠. 알겠죠? 그래서 속도 그래프 그려져 있을 때 가속도는 도함수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위치입니다. 위치. XT 알겠죠? 가볼게요. 일단 요것도 순서를 좀 가져오고 싶긴 한데 일단 이거 두 개 먼저 잠깐만. 다 속도 내용이어서 얘 먼저 가보자. 얘 먼저. 일단 이거 위치야. 알겠죠? 0부터 D에서 C일 때가 원점에서 가장 멀대. 0부터 D에서 C일 때가 가장 멀대. 잘 봐. 요 그래프 해석해 줄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0이잖아. 쌤 출발 안 했어요? 나는 2까지 간 거야. 몇 초 동안? A초 동안. 위치니까. 2까지 갔다가 다시 A랑 B초, 이 B-A초 사이에 다시 어디로 온 거예요? 원점으로 온 거잖아, 다시. 왔다가 다시 또 뭐 한 거야? 다시 왼쪽으로 당겨. -3 찍고 다시 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쌤이 위치를 변화하는 걸 수직선을 표현했을 때 언제 제일 멀어요? 원점 기준? -3일 때가 제일 멀잖아. 그럼 -3일 때 언제야? C초일 때지. 이게 위치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나머지 왜 따로 푸냐? 잘 봐. 속도, 운동 방향 바뀐다. 속도, 운동을 바뀐다? 위치로 푸는 게 아니잖아. 뭐로 푸는 거예요? 도함수, 속도로 푸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니은디귿 연관성 있겠죠? 운동 방향 바뀌는 게 속도가 0인 거잖아요. 그럼 잘 봐. 속도가 0이라는 건, 도함수가 0이라는 건, 잘 봐. 도함수를 그리지 않을 거면 뭐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접선의 기울기. 언제 접선의 기울기 0이에요? A일 때랑 C일 때.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A랑 C일 때가 답이겠죠. 그럼 틀렸고 맞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최대냐? 그 뭐야? 접선의 기울기 최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최대는 솔직히 못 구합니다. 언제 최대인지 모르는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건 T가 A일 때는 속도가 최대가 아니겠죠. 속도가 0일 때겠죠. 틀렸고. 알겠죠? 왜냐면 저거 방금 했잖아. 아까 A랑 C일 때 속도 0이라고. 됐어요? 네, 이제 나머지 내용은 아까 맨 마지막 했던 내용인데요. 잘 봐. 마지막 답 봐봐. 이거 어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우리 뭐 풀면 돼요? 길이만 구하면 돼. 그 다음 그냥 미분 때리면 돼요. 근데 그림자 길이가 어디야? 여기야.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요. 요거 닮음 쓸 수 있는 모양이고요. 닮음 공부하면서 뭐 공부한 적 있냐면요. 평행선 길이 공부한 적 있는데 1.8 대 3 몇 대 몇입니까? 0.6 나누면 3 대 5죠. 그럼 여기가 3 대 5면 여기도 3 대 5야. 정확히 말하면 3 대 2야 여기까지. 근데 문제 봤더니 사람이 가로등에서 왼쪽으로 출발하는데 매초 2m씩 출발하는데 매초. 그럼 2t라고 써도 되잖아. 그럼 그림자의 길이는 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3t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미분. 뒤에 다 이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길이, 넓이, 부피 있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잘 봐. 천천히 쭉 문제 읽어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 그럼 우리는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게 약간 이런 표현이잖아.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돌 딱 떨어지고 슝 이렇게 생기잖아요. 동심원. 원의 중심이 똑같은 원인 건데 지금 보면은 가장 바깥쪽 원이 반지름 길이가 매초 10cm씩 그 길어진대요. 그럼 반지름 길이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0t겠죠. 1초에 10cm씩 가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는 얼마야? 100t 제곱 파이. 요거의 넓이의 변화율. 그럼 미분해달라고 얼마입니까? 200t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t는 뭐냐면요. 그 위에 써 있어요, 살짝. 돌을 던진 지 2초 후에. t에 뭐 집어넣어달라는 거예요? 2. 아까는 대입하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대입하는 게 있다. 알겠죠? 얘하고 쳤다가 시험 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 지금 고무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인데 고무풍선이 구 모양이래요. 구 모양. 그 다음에 반지름 구해볼 건데 반지름 조금 어렵네요. 2cm랑 5mm씩 증가야. 그러면 2 더하기 2분의 1 t로 가도 돼? 5mm는 0.5cm니까 이거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알겠죠? 이거 반지름이에요. 9의 부피 구할게요. 3분의 4파이 세제곱. 근데 미분해야 되잖아. 그럼 전개할 거야? 그러지 말고 이거 속미분까지 해서 잘 미분해 보겠습니다. 3분의 4파이 빼주시고요. 미분할게요. 3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t의 제곱에다가 안에 거 속미분까지.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까지.
그래서 요게 부피였는데 부피의 변화율이야.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달래? 4. 넣고 대입할게요. 4 집어넣으면 2인가? 그럼 4잖아. 그러면 16. 16 곱하기 2파이까지. 됐어요?